안녕하세요. 독일에서 권하는요, 독학형입니다. 오늘은 진짜로 흑사병 다뤄보죠. 예. 말 나온 김에 흑사병만 하면 너무 옛날이니까 100년 전에 우리 그 스페인 독감 얘기도 좀 세트로 가고요. 바로 들어갑시다. 일단 흑사병이 이제 14세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한 650년, 700년 전? 그러니까 뭐 1446년부터 1353년까지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흑사병이 이제 인류사에 그 악명 떨쳤던 대역병 시리즈 2탄입니다. 이제 1, 2, 3가 있는데 2탄. 그래서 1탄은 6세기 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동서로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유럽이랑 중국, 뭐 통일신라, 일본까지 작살냈던 유스티니우스 역병. 요 형님이죠. 당시 도노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우스 황제, 황후 테오도라. 3탄은 이제 19세기에 중국이랑 인도 주로 유럽도 뭐 영향 받았지만 중국이랑 인도 작살냈었던 아시아 역병. 당시 청나라입니다. 중국 그리고 인도. 그 여기 왜 그 윈난 운남성 그 제갈량 남만 정벌했던데 거기 여기서 이제 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2탄 흑사병 이제 그 구대륙 전체에 당시 이제 뭐 유라시아 전체 이제 다 퍼진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랑 유럽이 공평하게 작살이 났어요. 한 4년 이짝저짝 기간 동안. 그래서 유명합니다, 이게. 그래서 발원지는 뭐 이런저런 정황상 따져보면은 중국 같아요. 당시 원나라. 이게 원나라 인구가 8천만 이짝저짝이었던 것 같은데 한 4말 정도는 흑사병으로 죽은 것 같은데 당시 물론 뭐 고려에도 퍼졌을 거고 그래서 원제국이랑 고려의 멸망하고 무관하다면 거짓말 아닌가. 아무튼 이제 흑사병이 이제 유럽의 공포에서 공포를 몰고 왔죠.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보다 체감 공포는 더 컸던 것 같은데 일단 치사율이 뭐 비교할 수 없이 높았으니까. 그래서 당시 유럽 인구도 뭐 원나라랑 비슷하게 한 8천만 이짝저짝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뭐 2,500만 죽었다며요.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날라간 거지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중해 쪽이 이탈리아랑 뭐 남프랑스가 뭐 훨씬 많이 잘 살았는데 그때도 감염률은 한 80% 이짝저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못 살았던 독일하고 영국은 뭐 한 20% 이짝저짝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당시에 유럽은 지금보다 더 속수무책이었다. 그래서 대역병 1, 2, 3, 그 중에 2, 흑사병만 보고 바로 이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갑시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온 겁니다.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럽으로 파병된 미군들이 전염을 시켰고,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 이거 뭐 자주 다뤄가지고 뭐 이름이 뭐 스페인 독감 됐다며요. 그래서 이것도 뭐 5천만 명 얘기 나오던데 한 3년 가까이 막 난리였나 봐요. 그래서 뭐 흑사병이랑 비슷한 숫자인데 5천만 명이면 진짜 그래서 1차 대전에서 한 1,500만 이때 1,500만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 뭐 3배가 넘는 숫자니까는 당시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에 얼마나 멘붕이 왔는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현대적인 방역 뭐 개념 도입된 첫 대유행이어서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어요. 겉으로 보기에는.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아이템이 뭐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지. 근데 그때도 뭐 이제 학교랑 사업장은 뭐 문 닫고 뭐 감염된 사람들 격리되고 뭐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막 손 씻어라, 뭐 기침할 때 주의해라, 집에 머물러라, 뭐 이제 거리두기 해라, 뭐 이런 건 뭐 요즘이랑 같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아프면 집에 머물러라. 요거는 이제 당시에는 좀 이렇게 애국심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왜 1차 세계대전 서로 열강들끼리 머리끄댕이 잡을 때니까 애국심, 그 광고, 홍보, 요게 좀 눈에 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때도 뭐 당연히 뭐 마스크 착용 뭐 의무였고 그래서 이 형님은 지금 뭐 마스크 없어서 전차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때 매뉴얼 보면은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. 근데 유럽이랑 미국은 또 왜 100년 만에 이 모양 이 꼴아지가 됐냐? 뭐 그거 겪었던 뭐 100년 전 사람들 다 죽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면은 글쎄요 지금이나 그때나 뭐 빈부격차가 계속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육에 의한 어떤 사회 계층 이동 요게 이제 제한적이어서 사실 그게 빈부격차로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 비해서 이제 얘네가 평균 학력은 당연히 이제 심플하게 매우 낮고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대중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. 이 새끼네 다 콕콕 짱 박히니까.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점점 사회에 무관심해지는데 이 새끼는 뭐 오죽하겠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10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일견 좀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지 않나. 그래서 그때는 뭐 주로 이제 청장년층 죽었고 요새는 뭐 이제 노인들 죽고 뭐 이런 거 좀 차이가 있고. 근데 하긴 뭐 그때는 뭐 노인 인구가 당시 독일 노인 인구가 2%가 안 됐던 시대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하는 것도 좀 의미는 없다.
뭐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일본 제국 식민지였는데 우리도 뭐 무오년 독감 그래서 요 스페인 독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뭐 당시에 그 조선총독부 기록만 봐도 14만 명이 죽었으니까 뭐 경제에 뭐 작사를 났겠죠. 그래서 일부지만 주류 학자들도 3.1운동의 원인으로 봐요. 당시 스페인 독감을, 무오년 독감을. 뭐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기 좀 어렵지 않나?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글쎄요 뭐 그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합리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합리성. 뭐 이제 합리가 뭐냐? 야 너 합리가 뭐야? 그러면은 상황 논리야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상황 논리.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냐.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. 이런 게 합리예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거.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지. 근데 요걸 이제 다수결로 대충 정해놓은 게 있어요. 어떤 사회마다. 근데 그게 합리다. 상황마다 사회마다 다 다른 거야. 그게 이제 합리죠. 우리 뭐 합리적으로 박근혜 찍었었고. 예, 그래서 그 독일은 사실 뭐 신생아 태우고 뭐 겨울에 유모차 몰고 부부가 산책 많이 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면은 뭐 미친년놈 소리 듣죠 동네에서. 그러니까 요런 게 합리예요.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.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냥 중인 새끼들 아니야. 근데 지금은 또 중인 새끼들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잖아. 의사 새끼들한테. 그러니까 요런 게 합리지.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의사한테 야 중인 이렇게 야 중인 새끼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뭐 합니다. 코끼리 때 막 20, 30대 때 뭐 공부만 쳐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뭐 욕구 불만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 새끼들 그래서 진리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합리는 이제 그때그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중인 10세들 지금은 의사 나으리 10세들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합리성 이런 합리성이 갑작스럽게 돌림병이 돌아버리면 이제 그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못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가 방해하거든요 우리가.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것 때문에 이거 못 바꿔요.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왔던 합리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서 또 갑작스러운 합리가 또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익숙한 것 때문에 사람 죽잖아요.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왜 뭐 단 거 좋아하면 당뇨로 가고 뭐 짠 거 좋아하면 고혈압으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호랑이 왜 죽어? 호랑이 죽어서 가죽 남긴다며. 그러니까 멀쩡한 호랑이가 왜 죽겠어요? 이거 가죽 때문에 죽는 거거든. 그러니까 사람도 포유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, 자기가 못 버리던 거, 자기 정체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. 그게 뭐 아들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 체면이 됐든 간에. 그래서 그게 뭐 뭐냐에 따라서 우리 순신이 형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박사방 조주빈 저런 개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지 뭐.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부러워하는 뭐 배우고 싶어 하던 뭐 동경하던 그 유럽의 자유 그리고 그 관료주의적인 시스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 이 새끼들 그게 이제 유럽을 좆되게 한 거죠 지금. 유럽 또 우리가 싫어하던 또 이제 우리 민폐 문화 우리 숨막히게 만들던 그게 이제 우리를 살리고 OECD 최선방한 경제를 또 만든 거긴 하니까. 그래서 이 새끼들은 이게 자유가 뭔지 프라이 하이트 자유가 뭔지 what is freedom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. 이거 너무 이 새끼 너무 생각 안 해. 좀 생각 좀 해야 돼. 그래서 자유가 뭔가 1969년 유로비전 우승곡이죠. 그 네덜란드 레디 쿠어누님의 이제 뚜루바두루. 뭐 유로비전 뭐 지난 5월에 당연히 취소됐고 지금 무슨 뭐 박람회고 무슨 행사고 나발이고 다 취소됐는데 뭐 근데 뭐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은 온라인으로 했어요 지난 10월에.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독일 경제 뭐 13년 전으로 돌아간다 16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금 막 완전 다 작살나서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든 하긴 해야 돼요 지금. 근데 아무튼 뚜루바두루 그러니까 뭐 음유시이죠 뭐 음유시 뭐 12세기 막 13세기 이때 이제 남프랑스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그래서 뭐 방랑 가게 그 정도 될 텐데 사실 뭐 중세가 이제 뭐 이제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좀 암흑기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사랑 무슨 뭐 사회평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뭐 어떤 한 줄기 기 어떤 인문의 어떤 온기 뭐 이제 이런 거 주던 형들입니다 이제 그런 계층들. 근데 뭐 이제 뭐 유럽 전체 돌아다니고 뭐 궁정 무슨 뭐 연회 무슨 뭐 마을 장터 이런 데 다 행사 뛰고 이랬던 형들인데 이런 계층이 이제 중세 보편주의의 어떤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모든 나라에 이제 보이는 현상이죠. 이 뚜루바두루의 시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이 흑사병으로 끝납니다. 뭐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 시기에. 그러다 이제 뭐 글쎄요, 뭐 뚜루바두루들도 다 이제 뭐 행렬병자 되거나 뭐 객사들 했겠죠.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 이제 코빅이 되는데 뭐 쥐의 그 기생하는 벼룩이 옮기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며요. 그래서 무슨 뭐 악마가 이제 퍼뜨리는 거다. 그래서 이제
살고 싶어서 성당 가서 합동 기도회 한 거죠. 뭐 그 좋아하는 신한테. 근데 오히려 뭡니까? 성당에 다 같이 밀집해가지고 비말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죽은 거야. 뭐 이제 이거 우리한테 가해지는 어떤 그런 이 천벌이다 해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채찍질하는 채찍질 고행 운동이 뭐 이 당시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성행했었거든요. 채찍질 고행 운동도.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때 신 믿고 싶어서 신 좋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. 이 당시에 그래서 뭐 그 의사들도 유명하잖아요. 왜 뭐 제일 유명한 의사는 그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놈들인데 그 돌팔이들이지 뭐 다. 근데 프랑스도 문제가 많았던 게 뭐 프랑스 공중보건청에서 이제 뭐 이거 조사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프랑스 의사 새끼들이 당국에 이제 코로나 한 건 신고하면 30유로씩 받거든요. 그러니까는 막 비염에 코인두염에 이런 것도 다 막 코로나19로 보고한 사례들이 막 적발되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프랑스도 요즘에 개판인 게 얘네도 그 응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 코로나 그 뚜종띠 코비드라고. 근데 이거 뭐 가뜩이나 막 위치 추적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데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씨까지 겹쳐가지고 까라사는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요즘에 뭐 통행증 없이 나가다가 걸리면 뭐 135유로래요. 뭐 한 18만원 되나? 근데 세 번째 걸리면은 벌금 1,500유로거든요. 그러니까 뭐 192만원? 그러니까 흑사병 시대 때 뒤통수 치던 의사 새끼들이나 지금 뭐 큰 차이 없잖아요. 우리 다 알잖아. 중세 유럽은 신 그리고 성당 비말 감염 이것 때문에 많이 빨리 죽었어요. 지금 그 당시 신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 때문에 빨리 많이 죽습니다. 그리고 뭐 사실 뭐 유럽 이 자유 약육강식이에요. 그래서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고 우리 식구만 안 죽으면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. 유럽에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? 갑자기 끝날 겁니다 아마. 노인네들 다 죽으면. 그러니까 흑사병 끝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충분히 많이 죽으면 저절로 끝날 거다. 그러니까 그게 피할 수 없는 유럽의 현실이에요. 아쉽게도. 중세의 흑사병 시대 때 지금 코로나 시대의 자유 이게 유럽 애들의 진리거든요. 철석 같은. 근데 그게 단지 그 시대의 사회적 합리성에 불과하다는 거를 얘네는 그걸 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방법은 어쩔 수가 없다. 울리 백 형님 말씀 전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사회적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예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